안전한 키 관리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된 인텔 SGX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암호화폐의 링크를 시작으로 해서 NFT 그리고 유저 토큰의 거래를 위한 프로덕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 블록 플러트네트 네트워크 있습니다만 오픈인 네트워크 그리고 즉 데이터 센터 이외 밖의 노드와 접속하기 위해서 매일 검증을 하면서 재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노드에서 접속하는 지금까지와 같은 파이어월 안쪽에서는 안전히 하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외부 위탁과 같은 환경에서 은닉 데이터가 적절하게 취급을 못하는가,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도난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컨센서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블록을 승인하기 위한 비밀 키가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용을 하게 되면 부정한 거래에 승인의 서명을 주게 되므로 시스템이 제공을 하는 모든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암호화에 의해 취득된 데이터를 보호하자 하는 것은 암호 키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저희와 같은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약 수바이트에서 수백 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가 인텔 SGX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한 라인 블록체인의 KMS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KMS는 아주 작고 심플한 구성입니다만 대단히 이 작은 시스템의 키를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시큐리티에 크게 파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로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그 손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만 들어도 그 손실이 20억 달러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회사 집계에 따르면 30억 달러 약 4,400억 엔을 넘는 돈이 금년 한 해에 이미 도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지난 주말에도 부정 유출에 대한 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큐리티 피해는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요즘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는 랜섬웨어, 최근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사카, 시즈오카 쪽의 의료기관에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시스템의 중요한 자료를 암호화해서 그것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랜섬웨어는 파격적으로 몸값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것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몰래 도난을 해서 다음 범죄 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면 될까요? 특히 별다른 대책이 없이 그냥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암호화한다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에서 복호화는 되기 때문에 언급계열의 메모리가 페이지 아웃을 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실행 중에 입력했던 게 어디로 흘러나간다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 이상으로 코어 덤프가 생긴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나 OS 동작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교적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HSM,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이라고 하는 전용 디바이스입니다. 싸구려 물건이면 수만행에서의 USB 타입 그리고 비싼 것이라고 하면 기업을 위한 서버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USB 타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키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작은 USB 회로 안에 키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열려고 비트로 열려고 하면 회로 자체가 파괴되는 내템퍼성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처리도 이 회로 안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키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팁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USB 이외에는 PCI 디바이스와 그것을 사용한 서버 타입 그리고 박스형의 셋탑 박스 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USB보다 전력적으로도 면적적으로도 유리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로서는 좋습니다. 비용은 좀 비쌉니다만 벤더 지원을 또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 검토는 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서포트로 만들어진 안전한 프로세스 실행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HSM이 회로화된 고정의 기능만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TEE는 자신들의 독자의 암호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키는 하드웨어, CPU 같은 회로 안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고 머신의 CPU 기능도 그대로 사용해 암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의 요건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 기술은 표준화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구현기호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대수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동형 암호라든가 비밀 분산, 제로 지식 증명, 내양자 개선 암호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라인 블록체인에서도 VLF 증명 등을 사용하고 BLS 서명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보다 안전한 그리고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에 가끔 대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의 요건에서 가장 귀찮은 것은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부분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HSM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택하는 TEE를 사용하는 것으로 TE에도 CPU 메이커 제조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먼저 사내 세큐리티 센터로서 SGX를 사용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내에서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어서 프로타입의 개발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섹션 5시부터 세큐리티 센터의 백업 솔루션 얘기가에서도 SGX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텔 SGX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텔 SGX는 하드웨어의 지원에서 메모리 공간의 일부를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암호화된 트러스티드한 메모리 공간에 로드된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는 읽혀져도 해독을 할 수가 없고 그 메모리상에 로드가 된 것을 다시 작성해서 스텝을 추가한다든가 점프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못합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호화된 메모리 공간을 엔클레이브라고 합니다. 엔클레이브에서의 처리는 준동형 암호처럼 완전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도 데이터도 CPU의 캐시를 탔을 때 하드웨어에 의해 보고화되어 처리됩니다. 그 때문에 암호화되었다고 해도 실행 속도가 크게 저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대신에
CPU를 사용한 SGX 스펙터 등 사이드 채널 공격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는 별도로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론상 아직 HSM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크레이브는 지금 입수할 수 있는 것은 94MB 정도 영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GX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단됩니다. 엔크레이브 상에서 동작하는 처리, 그렇다고 해도 실체는 C에서 구현된 보통의 함수입니다. 그 함수는 공유 라이브러리로 이용됩니다. 리눅스의 .so 파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그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서 함수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SGX를 개선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괄적인 것으로 특별히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엔크레이브에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와 구현하는 실행 파일을 개발합니다. 엔크레이브를 동작하는 처리의 큰 제약으로서 CPU가 연산 기능 그리고 SGX에서 제공하는 기능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항로 파일을 저장한다라든가 디버그를 출력한다라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언트러스티드한 처리로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의 호출을 리턴한다든가 또는 엔크레이브에서 애플리케이션 측에서 준비한 함수를 역방향으로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측에 건네는 데이터는 언트러스티드한 공간에 폭로가 되기 때문에 은닉 데이터라면 엔크레이브 안에서 암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흐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SGX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개발자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을 빌드하는 데는 무엇이 되고 그리고 실행 때 어디서 움직이는가를 아마 가장 최소한의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의 흐름을 먼저 보면 맥 파일을 읽어내서 이해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개발의 골은 엔크레이브의 동작을 공유하는 라이브러리와 그것을 이용하는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림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골, 그것이 골입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용과 공유 라이브러리용의 소스 파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엔클레이브와 앱이 상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EDL이라는 파일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소위 IDL,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 역할을 갖는 파일입니다. EDL 파일은 @h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M용의 소스와 공유 라이브러리용으로 각각 변환되어집니다. 참고로 파일명의 T가 트러스티드고 U가 언트러스티드를 의미하고 있고 이 두 개의 기호는 SGX의 명명에서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라이브러리가 엔클레이브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에 전자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SGX가 프로그램 위조를 탐지해서 어느 라이브에서 암구한 데이터를 다른 라이브에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후스랄 애테스테이션에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명에 사용하는 비밀키는 시스템의 데이터와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 HSM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성한 SGX 앱인데요. 빌드 절차가 조금 특수할 뿐이고 통상적인 앱과 같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SGX 앱은 시뮬레이션 모드로 빌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SGX를 지원하지 않는 머신에서도 같은 절차로 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SG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들의 비밀 데이터를 키를 사용해서 우리의 그 증명 기능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 한번 봅시다. 먼저 셋업 단계입니다. 머신을 서비스 가능한 상태로 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명용 키를 작성하게 됩니다. 엔클레이브 내에서 서명용 키 페어를 생성해서 그 비밀 키를 SGX의 암호 기능을 사용해서 암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비밀키는 이 엔클레이브 내에서만 복호화되고 이거를 시링그라고 합니다. 이 실링된 비밀키를 앱에 전달하고 KMS의 로컬 스토리지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링된 비밀키는 이 증명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엔클레이브에 넣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도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유효한 공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KMS를 기동해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KMS와 블록체인의 노드는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DMZ 측에 있는 블록체인 노드에서 KMS에 접속하는 설계에서는 방화벽이 외부에서 구멍을 뚫는 것이 되기 때문에 KMS 측에서 블록체인 노드로 접속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건 특수한 움직임인데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동작을 하게 되므로 RPC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독립적으로 접속을 개시해서 TCP 세션을 유지한다라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속이 됐다고 해도 상대는 정확한 노드인지 이것을 상호 검증하는 밴드쉐이크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이라는 TLS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로가 인증을 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이고 중간장 공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KMS 목적은 이 목적이 되는 서명 기능은 이미 접속된 TCP 커넥션을 사용해 단순한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실행됩니다. 서명 리퀘스트를 받은 KMS는 메시지와 함께 실시된 비밀키를 엔클레이브 측의 함수에 전달합니다. 엔클레이브 측 함수는 비밀키를 언실해서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생성해서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이 증명이 KMS에서 리스폰스로서 블록체인 노드로 보내집니다. 그럼 시일된 데이터가 이 머신에서밖에 복호화할 수 없게 되면 하드웨어 고장에 대비해서 백업은 어떻게 해두면 될까요? 실은 저희들의 케이스에서는 키의 백업은 요컨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블록체인 컨센서스용 키는 서명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키의 분실은 노드를 취한하는 것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키가 악용되는 것만 방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만약 암호화된 데이터가 있다면 복호화에 대비해 키를 백업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당초에 이 백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설계의 힌트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현을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설계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먼저 SGX에서는 제3자 기관을 이용한 리모트 애테스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SGX 머신사에 안전한 접속을 확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채널을 사용해서 기밀 데이터를 외부에서 평문으로 폭로하지 않고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인증국 CL을 이용해서 상호 인증하는 PKR와 비슷한 스킴이 되겠습니다. 리모트 애테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보안을 강화시켜서 셋업은 격리된 신뢰된 곳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준비한 키를 복수의 노드에서 같은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셋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키라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격리된 어딘가 안전한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겠죠. KMS 확장성과 관계 있는 설계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MS 앱은 리모트 프로시저 콜 부분과 백엔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백엔드는 교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SGS용 백엔드는 또 하나 테스트용의 목 백엔드를 구현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안전하지 않지만 테스트라든지 실내 환경을 위해서 KMS 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상정 가능한 백엔드 구현은 비교해서 말한 HSM입니다. 만약에 장래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전부 다 구현한 것을 설계한다고 하면 백엔드 부분만 변경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텔 이외의 TEE 기술을 서포트할 때라든지 장래적으로 SGX 후계로 호환성이 없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기본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기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SGX 백엔드와 목 백엔드를 이 동작을 비교해 보면 엔클레이브 오버헤드를 계측할 수 있을 듯하죠. 다음으로 퍼포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요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기능 요구는 우리의 서명 기능을 엔클레이브 상에서 구현함으로써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안도 키가 평문으로 폭로되는 일 없이 암호화되어진 메모리 공간에서 취급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요건에서는 스루풋이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텐시를 일반적인 RPC의 오버헤드로 0.5 TPS로 허용 범위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KMS의 구현 후에 실시한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ED25519 서명의 레이턴시가 0.62ms 스루프로 환산을 하면 1600 TPS의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VRF 성명도 이것은 원래 알고리즘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다지 빠르지는 않지만 1.8ms 스루프 환산을 하면 555 TPS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KMS 구현의 퍼포먼스에 관한 요건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서명에서 1000 TPS 이상 나왔다고 하면 기업 대상의 HSM 솔루션 프로덕트와 동등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개발과 계측에 사용한 머신은 델의 옵티플렉스 7070 SFF. 보통 이거 중고로 구입 시 10만 원 정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서버로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서버하고 거의 동등한 모델이기 때문에 SGX를 위해 특별한 코스트를 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에 관련된 것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시판 중인 HSM 솔루션과 동일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춘 프로그래머블로 안전한 키 관리 시스템을 일반적인 개발과 서버 운영 비용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소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GX에 대응할 실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조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유도가 좀 낮습니다. 특히 개발기, 인텔의 코어 프로세스가 컨슈머의 대응을 없애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지금부터는 입수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바이오스 설정, OS 커널, SGX 드라이버 조합에 있어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에 관해서는 오픈소스 암호 처리 라이브러리를 몇 군데인가 대체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수를 시스템의 엔트로피에서 취득을 해서 일부에서 시그널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의 코를 동반해야 되는 처리이기 때문에 엔클레이브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SGX용의 빌드에서는 링크 C를 리브 스탠드라든지 앱이 사용하는 표준 기능이라든지 의존 라이브러리 기능이 엔클레이브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동작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테스트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KMS의 개발은 러스트로 실행을 해서 엔클레이브 주변 부분의 호출 부분만을 C로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문제없이 움직였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엔클레이브 내부의 구현 자체도 러스트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드에 관해서입니다. EDL과 서명용 키를 지정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릴리스인지 아닌지 이런 옵션이 많고 메이크 파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실행을 하는 데서는 딱히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C나 C++의 프로그래머이시라면 결정적인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정도였습니다. 당초 이 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를 되돌아보면 다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에보니, 피니시어를 더 높은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키 관리 시스템이 오픈소스가 될 예정 현재까지는 없지만 지금 KMS는 에보니 네트워크를 위해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인텔 SGX 기술을 사용한 키 관리 시스템 저희들의 블록체인이 대상이었는데요. 시스템 설계와 프로덕트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민한 개인정보, 금융, 의료, 생체정보 그리고 라이센스 관리와 같은 자신들의 시스템 기능에 어떻게 응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하는 데 팁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정 하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좋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거부감의 벽이라는 것은 그대로 상품이나 스킬 세트의 차별화, 진입 장벽, 상품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인 블록체인처럼 TEE 기술을 사용해 보다 안전한 프로덕트를 기획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으로 블록체인 랩 타카미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카미 씨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크러스트 대표에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을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넣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아래 퀘스천 마크에서 투고를 하실 수 있으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효도 씨입니다. 효도 씨 간단히 자기 설명을 소개해 주십시오. 블록체인 엔지니어 팀의 효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세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텔, SGX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괜찮으실까요?
들으면서 느낀 것은 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 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KSM은 기존 시스템을 참고로 개조했다라는 것인가요? 네, 이번에 개발한 키 관리 시스템 개발 전에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텐더미트 TMKMS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같은 포지션의 것을 만들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TMKS는 SGS가 아니라 HSM, 특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보여드린 이 USB 타입, 이 HSM 전용 KMS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 자바 표준의 툴 체인에 키 툴이라든가 키 스토어 같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한 키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있었고 그것도 참고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텐더미트랑 가까운 거를 참고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텐더민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그 주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텐더민트를 사용한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보르카트 그런 블록체인의 키 관리 시스템의 사상이라든가 커기 관리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구현이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VRF 증명을 쓴다라든가 아니면 VS 인증을 쓴다라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주요 블록체인 키 관리 시스템은 HSM으로 충당을 한다라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니셜로 말씀하셔도 TOS에서로 바꿨습니다. 키 관리에 대해서 그다지 논의를 하는 것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은 얘기를 듣고 KMS 실제로 그거 대응을 한다든가 다른 블록체인에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까요? 네, SGX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처리로 어떻게 가능한 거라면 SGX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요즘 기존에서 쓰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면 암호 처리 이런 KMS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든가 반영할 수 있을까요? 표준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것이 표준화가 된다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획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하는 그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카미 씨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좀 압니다만 이 KMS는 꽤 혼자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좀 집착을 했다라든가 좀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KMS 같은 특수한 용도로 그 미니멈한 서버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평상시 만들었던 이런 미니 서버적인 것을
좀 제대로 실현해서 만들었고 개발했다라는 것이 이번 KMS입니다. 제 홈페이지도 제가 만든 서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자신 있는 분야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SGX의 취약점이 자주 지적이 됐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GX 스펙터 같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스크로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입니까? 예,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운용적으로 거기까지 SGX가 가능한 상태까지 끌고 가는 운용 회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큐리티에서는 FITS 140 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만 독자 개발한 것을 쓸 때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하신 시스템이 인증을 받으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픈 소스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지금 현 상태에서 외부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파이어월 안에서 안전한 부분에서 블록체인에서 분리했다라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퍼블릭으로 하실지 이게 앞으로의 과제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키 관리만은 아무튼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쓰고 싶다. 그게 제 의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하시고 싶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블록체인은 꽤 비밀 분산 그리고 제로 지식 증명 등이 들어가 있는 블록체인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인텔 SGX를 사용해서 서명과 VRF 증명은 구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세큐리티 기능을 거기에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기기 학습 같은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용을 취득한 상태에서 크로스 집계를 할 수 있는 용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도 도입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프라이버시 등에서 인텔 SGX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도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구현하기 쉽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